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금융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증권투자권유대행이라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이 증권투자권유대행이라는 자격증은요, 증권 또는 MMF라고 하는 단기금융펀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펀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계약을 중개하는 그런 금융권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자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격증 준비를 통해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그리고 이 금융 산업에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융투자권유대행인을 하시려면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과목은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일단 시험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요, 과목이 3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과목, 그 다음에 3과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1과목은 증권 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과 증권 시장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금융투자상품이 맨 앞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금융상품이 훨씬 더 많아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은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데 싸잡아서 그냥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금융상품도 다 포함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이 있는데 이게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하고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우리가 보통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있죠. 코스닥 시장 이렇게 해서 요 시장, 우리가 보통 유가증권 시장에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문제를 10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시장이 있어요. 채권 시장이 있는데 이 채권 이론이 좀 어렵거든요. 이 채권 시장에 대한 내용이 요게 6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있어요. 기타 시장이 있는데 기타 시장은 4문제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30문제죠. 따져보면 30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2과목은요. 좀 이론적인 내용이 되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분석 이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증권 분석 이해라는 게 굉장히 이론적이거든요. 증권 분석 이해가 15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관리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리가 요게 10문제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과목인데요. 3과목은 증권 관련 법규가 있죠. 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실무가 있고, 자, 다음으로 직무윤리라는 게 있어요. 직무윤리.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투자 권유하고 투자자 분쟁 예방이 있는데, 그냥 짧게 쓰겠습니다. 투자 권유하고 분쟁 예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이 있습니다. 투자 권유 사례 분석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지수가 좀 많죠. 근데 여기 각각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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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문제, 여기 10문제, 10문제, 그 다음에 여기 10문제, 그 다음에 여기 5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2과목이 25문제고요. 그 다음에 3과목이 40문제가 되죠. 45문제가 되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0문제예요. 전체가 100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좀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 이상 득점하셔야 돼요.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셔야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각 과목별로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락이라고 하는 거는 4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0점 기준으로 해서 40점 안 나오면 다른 데서 100점씩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하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 부분은 자신 없으니까 이건 다 포기하겠다. 그래 놓고 다른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고득점 하겠다
하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기울면 그래서 뭐 39점 나왔다. 그러면 다른 데서 100점 맞아도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득점을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합격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우리가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금융투자상품,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나 채권시장, 기타. 여기서 채권시장을 제외하고, 채권시장은 좀 이론적이에요. 그런 걸 제외하고 전부 다 제도나 상품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암기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그런 것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상품이나 아니면 시장 제도 같은 것들은 이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만들 때 약속을 한 거예요. 상호간에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은 이건 임의적으로 합의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가지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일단 암기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채권 시장도 물론 암기를 해야 되지만 채권 이론에 좀 복잡한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적인 내용들. 그건 좀 이해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은 증권 분석 이해하고 투자 관리인데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과목인데요. 이거 이제 법규나 실무나 뭐 윤리나 이런 것들은요. 윤리 이쪽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면 보통 윤리적인 사람들은 100점 맞을 수 있겠죠. 되게 윤리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좀 도덕성을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농담입니다만은 이쪽은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낮고 그 다음에 법규나 실무나 뭐 분쟁 예방이나 사례 분석이나 이쪽도 전부 다 평이하고 암기를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정리할 게 많아서 귀찮기는 하지만 이론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도 역시 꼼꼼하게 잘 정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꼭꼭 암기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문제가 가장 문제 비중이 많은 3과목 같은 것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면 나머지에서 어느 정도 암기하고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여러분들 큰 무리 없이 합격증을 거머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증권투자 권유 대행에는요. 과거에 있었던 증권투자 상담사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론 부분들을 뺐습니다. 빼서 난해한 이론이나 조금 버거운 그런 내용들은 빼고 그리고 교재를 구성해 놨어요. 그전에는 투자 권유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자산 배분이나 상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포괄적인 자격증인데 비해서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것은 투자 권유만 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전에 증권 투자 상담사보다는 난이도가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이거 어려워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시고요. 이건 자격증 시험입니다. 자격증 시험은요. 100점 만점 맞는 거 아닙니다. 100점 만점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험은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이 아니에요. 점수에 따라서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60점 딱 합격하면 합격증을 주는 거고 59점이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윷놀이로 한다 그러면 이 시험은 도 아니면 모입니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인 거지 뭐 100점 맞았다고 해서 합격증 2장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60점 이상 맞으면 그 사람은 다 100점입니다. 그리고 59점 맞으면 그 사람은 빵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한 문제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틀리면 되고요. 우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비용과 노력을 아껴서 그래서 집중하고 선택하는 그런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어떤 공부 방법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고요. 결국 합격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꼭 필요한 직업인입니다.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저희와 함께 공부하셔서 반드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